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토픽인데 한국 뉴스를 보는데 이 뉴스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타다. 이게 뭐 공유 경제라든지 뭐 쉐어 비즈니스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한국에서 이제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이게 뭐 예전부터 계속 말이 나오는 말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법제정이 시급하다, 저거 반대다, 어디선 데모도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타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이 타다 관련 일본도 옆나라니까 비슷한 게 분명히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랑 관련해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어떠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현재는 어떤 상태다. 라는 거를 알려드려서 이걸 들고 왔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우버예요. 우버가 일본에 들어오려고 처음에 엄청나게 열심히 시도를 했습니다. 일본 법인을 만들고 우버가 드라이버를 미리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지자체랑 있잖아? 뭐 협력을 해가지고 실험도 했어요. 우버가 일본에서 장사를 해보겠다. 그런데 그런 우버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우버의 주력 사업인 라이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버의 주력인 배차 산업은 일본에서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참가가 불가능합니다. 우버가 지금까지도. 아, 택시는? 예. 네. 왜? 일본 법률에서 우버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우버가 일본에 진출할 때 예. 우버 들어온다. 야, 이제 우리도 뭔가 예를 들어 일반 유저들 부수업 같은 거 있잖아. 부수업을 땡길 수가 있겠다. 우버로. 야, 우버가 온단다 일본에도.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주목을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지자체도 우리 동네에 택시가 없어요. 일본이 은근히 땅이 큽니다. 근데 인구가 없는 동네가 많이 있어. 그런 동네는 택시 자체가 아예 없어. 그러면은 주민들끼리 웃자든동 좀 놀리는 차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차를 운행해가지고 옆 동네 마실 가는데 좀 태워주세요. 그래도 내가 태우는데 기름값이랑 돈 드는데 그러면 우버 드라이버 가입해가지고 하면은 당신도 부수입 벌고 괜찮네, 윈윈이네. 어차피 우리 동네는 택시도 안 오니까 라고 해가지고 집안 동네에서는 각광을 받았어요. 그거는 괜찮네. 그렇죠. 방법으로 나쁘지 않잖아. 예. 택시가 없는 동네니까. 예. 그런데 그렇죠. 일본 정부에서 저또 맞대. 저도 맞대. 왜? 그거 일본에서도 운수법 같은 게 있는데 위반이다. 저 자동차는 영업용 자동차로 등록이 된 차입니까? 아닙니다. 옆집 아저씨 차입니다. 그러면 당신 무허가 택시 운행을 했네. 맞아요. 그러네, 일본에서는. 왜냐? 일본에서 이 자동차를 구별하는 게 여러분 화면 제 위에 왼쪽이 경차고 오른쪽이 보통차인데 밑에 거 초록색 바탕에 흰색 글자가 사업용차입니다. 일반적으로 택시가 있잖아요. 택시가 이런 색 번호판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흰색 바탕에 초록색 글자 있잖아요. 이게 일반 자동차입니다. 예. 이런 일반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영업을 하게 되면은 일본에서는 이게 예전부터 문제가 돼 있었어요. 이게 일본어로 시로타크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얀색 번호판 택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본에서는. 택시라면은 이런 초록색 번호판이어야 되는데 우버, 저 동네에 산다는데 뭐 하얀색 번호판을 가진 차가 운전을 한다 그러네. 그거 옆 동네 아저씨잖아 그냥. 야, 아저씨 그거 불법 아닙니까? 아니 나는 우버에 등록을 했는데 나는 우버 드라이버란 말이야. 그거 국토교통성 일본에서 허가 받은 거예요? 영업용으로? 안 받았죠. 안 받았죠.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저거 놔두면은 안 된다. 지방에서 인구 없는 데서 하면은 나쁘지 않잖아. 아까 말했을 때. 그런데 일본도 똑같습니다. 밥그릇 싸움이거든요. 그걸 하나를 용인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동경까지도 침투를 하고 일본 전국에 그게 어떻게 돼? 세력을 넓힐 것이다. 그러니까 특예를 인정하지 않고 아웃이다. 그래가지고 우버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본에서 아웃입니다. 이게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이게 왜 놀라웠냐면은 우버의 최대 주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아저씨거든요. 또 나왔다. 이 아저씨인데도 일본에서는 우버가 본연적인 업무를 못해요. 이게 상당히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 일본인, 손 마사요시, 손정희 일본인, 우버 일본 진출. 그러면 이 사람 일본에서도 통신사 갖고 있고 일본에서도 빵빵해. 그러면 우버 일본에서 짱짱맨? 아니죠. 못 씁니다. 일본 법이 아직까지도 우버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왜냐? 일본 또한 제일 반대가 많은 게 우버에 대해서 택시입니다. 일본 택시 업계인데 왜 택시 업계들이 반발할까? 일본에서는
일본 택시 업계가 약간 좀 다른 게 있습니다. 택시를 가지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정해진 게 있어요. 한국으로 지금 무슨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이렇게 있잖아, 강원도. 그런 식으로 그 도마다 어떤 식으로 우리 동네에서 법인 택시를 설립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홋카이도 최소 회사 하나당 택시 5대. 그러니까 5대를 갖고 있어야 돼. 그거부터 갖고 있고 시작인 거야. 나라에 허가를 넣고, 응? 너 자본 상태 어떻게 되냐? 초반에 법인 택시 하려면은 진입장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정하는 뭐 자격증 따는 것부터 시험부터 해가지고 짜잘한 게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일본. 뭐 그러니까 이 법인 택시들도 싫어한다 이거야. 알겠어. 뭐 자기들도 돈 투자해가지고 차 운행하고 있고 허가 받는 것도 있으니까 어려워. 자, 그런데 법인 택시보다 더 반대를 많이 하는 게 있죠, 일본에서는. 뭐? 개인 택시. 개인 택시가 이 우버랑 어찌 보면 성격이 비슷합니다. 우버도 개인이 자기 자가용으로 운전을 해가지고 돈을 벌잖아. 개인 택시 또한 본인의 차로 택시 허가를 받은 본인의 차로 운행을 해가지고 돈을 벌잖아. 그러니까 법인 택시보다 이 개인 택시 vs 우버가 엄청나게 대립각이 서는 거야. 그래서 일본 내에서 여러분 이 개인 택시 자격증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일본 내에서도 이것 때문에 우버를 반대하자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10년간의 택시 경력, 예를 들어 법인 택시 경력을 갖고 있고 10년간 무사고 무위반이어야 됩니다. 10년간 무사고 무위반? 무사고 무위반. 속도 위반도 안 돼? 속도 위반다. 이게 쉬워 보여? 신호 위반, 뭐 정지선 위반 하면 안 돼요. 그럼 개인 택시가 안 나와. 그런데 갑자기 이제부터 개인도 일본에서 운행을 할 수가 있으면 이게 떴어. 그냥 옆집 아저씨도 할 수 있어. 옆집 아저씨도 할 수 있어. 그럼 일본에 있는 그 개인 택시 아저씨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건 잠깐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 아저씨 개인 택시 아저씨들 마음을 생각하면 좀 그러니까 말하는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려면 차라리 개인 택시의 허들을 없애버려야지. 개인 택시라는 법인 택시랑 우버랑 같은 데서 싸우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유지시켜두고 이걸 넣겠다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일본에서는 간단합니다. 택시 이외에 아예 다른 거는 안 된다. 우버건 뭐건 안 된다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근데 일본에서도 말이 나오죠.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이 우버라든지 휴대폰으로 불러가지고 배차 시스템 되는 거 있잖아. 한국은 카카오티 같은 거 그런 거 다 유행인데 일본 언제까지 택시기사 아저씨가 모자 쓰고 사셨습니까? 이러면서 일본 언제까지 갈라파고 쓰냐 말이 나온 거야. 택시가 이제 반대로 머릿속 일본에서는 택시 협회가 모여요. 그래서 만든 게 일본에서는 이 재팬 택시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택시 사업자 수 939개, 총 66,804대의 연합이 생겨요. 일본에서 재팬 택시. 우버에 뭐 그런 기능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택시들이 아예 공동체를 만들게 일본은. 회사는 각각 다르지만 어플을 만드는 거야. 아까 말한 우버 비슷한 거 있잖아요. 택시도 이거 그림 보면은 우버랑 비슷해. 여러분들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걸로 택시 딱딱 찍으면은 일본 재팬 택시 어느 회사든지 가입돼 있으면 다 옵니다. 다 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를 하는 거야. 일본에서는 아예. 우버 왔으면 가격 쌌을 거 아니야. 가격 경쟁은 이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택시 요금 있잖아요. 이거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우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마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입김이 왔을 거다. 왜? 우버가 사용되더라도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랑 가격 정책을 맞춰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싸져가지고 있잖아. 야 우버가 혹시 일본에 들어오면 우버가 싸다. 그럼 택시도 살아나니까 가격을 내려야지. 우버도 내려야지. 그럼 소비자만 개꿀이 아니라 우버가 만일 일본에 들어온다. 가격이 왜 이렇게 싸니? 택시가 국가에서 정한 택시가 이 가격인데 우버는 이 가격에서 들어온다고? 우버 일본에서는 이렇게 받으세요. 이렇게 일본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버의 가격을 빼면 뭐가 남아? 배차 시스템이 남잖아. 스마트폰으로 택시 뾱뾱뾱 우버 그렇게 온다면서요. 가까운데 본인이 서 있으면 GPS로 사람 딱 봐면서 온다면서요. 그러면은 일본에서도 택시 연합이 만들었습니다. 우버랑 똑같아요. 요시.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는 우버가 한번 간을 살짝 봤는데 법상으로 아예 막아버리고, 야 택시 법인 택시 운행하려면은 5대부터 해가지고 지자체가 정해진 거 룰을 따라야 된다. 개인 택시 10년간 경력 플러스 10년간 무사고 무위반을 해야 되는데 뭐? 우버? 말이 안 된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라서 NG가 났고,
그래서 머리를 쓴 택시연합, 우버가 없으면은 일본 택시연합이 만든 앱으로 우버처럼 쓰면 됩니다. 편리하잖아요. 가격은 기존의 택시 가격 그대로겠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 온 이 타다 관련, 이게 기존에 있던 그 사업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런 신규 플레이어가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박가희 방송 이게 그러니까 오상 그럼 우버가 좋아요? 아니면 택시가 옳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인 나라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집된 나라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는 그랩이라든지 우버 같은 그런 서비스와 택시가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최근에 우버가 합법이었는데 면허가 연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버가 다음에는 불법이 될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버 이런 공유, 타다 같은 공유를 쳐내는 나라도 있습니다. 왜? 문제가 많다. 책임을 누가 지냐. 거기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 거죠. 그게 아닌 사람들. 야 그거 여기도 잘 할 거다. 우버라든지 어딘 잘 할 거다. 거기도 보험이 다 있다. 걱정하지 마라. 경쟁을 시켜라. 가격을 다운시켜야 된다. 소비자에게, 유저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내야 되는데 무슨 규제로 막아버리냐는 말도 있습니다. 양쪽 의견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 나를 항상 그러죠. 앞으로의 산업,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 이동하려고 하는 사람들 파이는 정해져 있잖아. 나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오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거다. 나는 오늘 뭐 타지? 택시 타나 버스 타나 지하철 타나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택시 타는 사람들 파이 중 혹은 뭐 다른 거 타는 파이 중에서 그 사람들이 정해진 인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정해진 인원을 누가 가져가냐. 그 돈을 누가 가져가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민감한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이번에 타다법은 그 법 하나로 누군가의 잠재적 고객이 다른 쪽으로 갈 거라는 불안감이 엄습하기 때문이겠죠. 그래가지고 일본의 경우에서는 미리 선천적으로 법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선 타다, 일본에서는 아예 못하다. 탈 생각을 못한다가 되겠네요. 못하다. 아재. 기가 막혔다. 아, 기가 막혔다.